지금으로부터 20년 전, 1999년 겨울밤, 한 아이가 시외 버스터미널에 버려졌습니다. 9살 태양이었어요. 작은 캐리어 하나와 얇은 외투 한 벌이 전부였죠. 큰 이모와 막내 이모는 그 아이를 두고 떠났습니다. 키울 수 없어. 그냥 두고 가자. 그날 밤 태양은 세상에서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한 그릇의 따뜻한 국물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1999년 12월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시외 버스터미널 대합실은 을씨년스러웠어요. 낡은 형광등이 깜빡거렸고 난로 하나가 구석에서 겨우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죠. 9살 태양은 그 난로 옆 플라스틱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2달 전 그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장례식장에서 울다 지쳐 잠들었던 기억만 어렴풋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친척들이 모였어요. 큰이모, 막내 이모, 그리고 각자의 남편들. 좁은 방에 둘러앉아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죠. 태양은 문틈 사이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큰이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자기 집도 애들 둘 키우기 바빠 죽겠는데 한 명을 더 어떻게 보냐고요. 막내 이모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막 결혼했는데 남의 애를 데려다 키울 여유가 없어. 그날 밤 태양의 운명이 결정됐어요. 큰이모네 집에서 지내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큰이모네 집에서의 2달은 지옥 같았습니다. 사촌 형들은 태양을 노골적으로 무시했고 이모부는 태양이 밥을 먹을 때마다 인상을 찌푸렸죠. 밥상머리에서 이모부가 중얼거렸어요. 식구가 느니까 밥값도 만만치 않다고요. 사촌 형들은 태양의 물건을 함부로 만졌습니다. 아빠가 사주신 로봇 장난감을 빼앗아 가지고 놀다가 팔을 부러뜨렸어요. 태양이 울자 큰이모가 소리쳤습니다. 그만 울어. 장난감 하나 가지고 난리야? 그날 밤 태양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느 날 저녁 큰이모가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막내 이모였어요. 2사람은 1시간 넘게 통화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다가 결국 큰이모가 소리를 질렀죠.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더 냉랭해졌어요. 며칠 후 큰이모가 태양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캐리어를 던지며 짐을 싸라고 했어요. 태양이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큰이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하라고만 했죠. 겨울 외투 한 벌, 옷 몇 벌, 그리고 팔이 부러진 로봇 장난감. 그게 태양이 챙길 수 있는 전부였어요. 다음 날 아침 큰이모와 막내 이모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2사람 모두 딱딱한 표정이었어요. 차 타. 그게 큰이모가 태양에게 한 유일한 말이었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이 그 시외 버스터미널이었습니다. 대합실에 들어서자마자 2 이모가 다투기 시작했어요. 큰이모가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기가 2달이나 키웠으니 이제 막내 이모 차례라고 했죠. 막내 이모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언니, 나보고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한테 뭐라고 말해?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집도 여유 없어. 태양은 그 사이에 서서 2사람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캐리어 손잡이를 꼭 쥔 채로요. 다툼은 점점 격해졌어요. 큰이모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당신이 데려가. 나는 못 키워. 막내 이모도 지지 않았어요. 언니도 마찬가지잖아. 애초에 이런 식으로 떠넘기려고 데리고 나온 거 아니야? 그 순간 2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상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큰이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키울 수 없어.
그냥 두고 가자. 막내 이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몸을 돌렸습니다. 태양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큰 이모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세요. 제발요. 저 데려가 주세요. 하지만 큰 이모는 태양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차갑게요. 막내 이모는 이미 출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태양의 입에서 비명에 가까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큰 소리로 울었지만 두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터미널 직원 한 명이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지만 태양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두 이모가 사라진 출구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직원이 부모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 때 태양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른 손님을 응대하러 갔어요. 태양은 난로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캐리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외투깃을 세워 얼굴을 묻었죠. 시간이 흘렀어요.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떠났죠. 하지만 태양을 찾으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터미널 창문 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배가 고팠지만 태양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목도 말랐지만 수도꼭지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그저 의자에 앉아 떨고 있을 뿐이었죠. 저녁 8시쯤 됐을 거예요. 터미널에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직원들도 하나둘 퇴근하기 시작했어요. 태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울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9시가 넘어서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송이들이 내려앉는 게 보였어요. 태양은 창문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 너머로 눈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난로가 있었지만 열기가 약했죠. 외투는 얇았고 안에 입은 옷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0시쯤 마지막 버스가 떠났어요. 터미널은 거의 텅 비었습니다. 청소하는 아저씨 한 명과 매표소 직원 한 명만 남았죠. 직원이 태양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정말 보호자가 안 오냐고요. 태양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곧 문 닫으니까 경찰서에 연락하겠다고요. 하지만 경찰이 오기 전에 직원도 퇴근해 버렸습니다. 그냥 태양을 두고요.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터미널은 완전히 고요해졌어요. 난로만이 희미하게 소리를 내고 있었죠. 태양은 캐리어를 베개 삼아 의자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추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몸은 떨렸고 이는 딱딱 부딪혔습니다. 캐리어 안에서 로봇 장난감을 꺼냈어요. 팔이 부러진 그 로봇을요.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빠가 생일에 사주셨던 거였어요. 그때 터미널 문이 열렸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눈송이가 휘날려 들어왔어요.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와 여자였어요. 남자는 덩치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여자는 작고 마른 체구였죠. 두 사람 모두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남자가 매표소 쪽을 둘러보다가 태양을 발견했습니다. 여자도 태양을 보더니 남자에게 뭐라고 속삭였어요. 두 사람이 천천히 태양에게 다가왔습니다. 태양은 몸을 움츠렸어요.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남자는 무릎을 꿇고 태양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혼자냐고, 보호자는 어디 있냐고요. 태양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태양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만식 씨, 이 아이열이 있는 것 같아요. 만식이라 불린 남자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여자가 다시 태양에게 물었어요. 언제부터 여기 있었냐고요. 태양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침부터요. 남자와 여자는 눈빛을 교환했어요. 남자가 태양을 안아 올렸습니다. 태양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럴 힘도 없었고 그 품이 따뜻했거든요. 터미널을 나서자 눈이 더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태양을 꼭 안은 채 걸었어요. 여자는 태양의 캐리어를 끌고 따라왔죠. 몇 걸음 걷지 않아 작은 가게가 나타났습니다. 간판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만식 칼국수.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열기가 확 밀려왔어요. 국물 끓는 냄새가 났죠. 가게 안은 작고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테이블 5개가 전부였어요. 남자가 태양을 구석 테이블에 앉혔습니다. 여자가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금방 물 한 컵을 가져왔어요. 천천히 마셔. 태양은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 마셨습니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깨달았어요. 컵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여자가 다시 물을 따라줬어요. 남자는 맞은편에 앉아 태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여자가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무언가를 끓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칼을 도마에 두드리는 소리, 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 팔을 썰는 소리. 태양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여자가 큰 그릇을 들고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였습니다. 태양 앞에 그릇을 놓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먹어. 괜찮아. 태양은 그릇을 응시했습니다. 하얀 국물 위에 넓적한 칼국수 면이 떠 있었어요. 파와 김가루가 뿌려져 있었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국물이 흔들렸어요. 첫 모금을 떴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입안으로 들어왔어요. 혀를 데일 뻔했지만 삼켰습니다. 그 순간 눈가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시야가 흐려졌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통곡이었습니다. 2달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여자가 황급히 다가와 태양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괜찮아. 울어도 돼. 괜찮아. 남자도 의자를 당겨 태양 옆에 앉았어요. 태양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숟가락을 놓고 얼굴을 2 손으로 가린 채 흐느꼈어요. 여자는 계속 태양의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울음이 잦아들 때까지 2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있어줬어요. 한참 후 태양은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칼국수를 먹기 시작했어요. 국물은 구수했고 면은 쫄깃했습니다. 평생 먹어본 음식 중 가장 맛있었어요. 그릇을 반쯤 비웠을 때 여자가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고요? 태양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2달 전에요. 여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누가 터미널에 데려다 놓은 거냐고요? 태양은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모들이요. 큰 이모랑 막내 이모요. 2 사람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여자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남자는 주먹을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에게 물었어요. 이름이 뭐냐고요? 태양이요. 여자가 태양의 이름을 한번 불러봤어요. 태양아. 그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나는 만식이고 이 사람은 내 아내 옥순이야.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생각해보자. 옥순이 미소 지으며 태양을 2층으로 데려갔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자 작은 방이 나왔어요. 침대 하나와 옷장 하나가 전부였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옥순이 이불을 펴주며 말했어요. 푹 자렴. 걱정하지 말고.
태양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옥순이 불을 끄고 나가려는데 태양이 조용히 불렀어요. 아줌마. 옥순이 돌아봤습니다. 고마워요. 정말이요. 옥순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천만에. 잘 자렴. 문이 닫혔습니다. 태양은 천장을 응시했어요.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태양은 몰랐어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태양이 눈을 떴을 때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디인지 몰랐어요. 천장이 낯설었고 이불 냄새도 달랐죠. 그러다 어젯밤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터미널, 두 이모, 그리고 칼국수. 태양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방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였죠. 노크 소리가 났어요. 태양아, 일어났니? 옥순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양이 대답하기도 전에 문이 살짝 열렸어요. 옥순이 고개를 들이밀며 웃었습니다. 일어났구나. 씻고 내려와. 밥 먹어야지. 문이 다시 닫혔어요. 태양은 침대에서 내려와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작은 골목이 보였어요.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죠. 어젯밤 내린 눈이었습니다.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었어요. 태양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1층 가게가 보였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테이블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만식이 주방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옥순은 테이블을 닦고 있었죠. 태양을 보자 옥순이 손짓했습니다. 이리 와. 앉아. 태양은 어제 앉았던 그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옥순이 물 한 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잘 잤어? 태양이 작게 대답했어요. 네. 만식이 주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배고프겠다. 조금만 기다려.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곧 무언가를 끓이는 소리가 났어요. 옥순이 태양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태양을 살피다가 물었어요. 다른 친척은 없냐고요? 태양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친척이라곤 큰이모와 막내 이모뿐이라고 대답했어요. 옥순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식이 칼국수 2그릇을 들고 나왔어요. 하나는 태양 앞에, 하나는 옥순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어. 태양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오늘 아침 국물은 어제와 조금 달랐습니다. 더 진하고 구수했어요. 만식이 설명했습니다. 아침에는 멸치 육수를 더 넣는다고요. 태양은 천천히 먹었어요. 옥순이 물었습니다. 학교는 다니고 있었냐고요. 태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대답했죠. 만식과 옥순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옥순이 다시 물었어요. 큰이모네 집에서 학교에 다녔냐고요. 태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큰이모가 전학수속을 안 해줬다고, 그래서 2달 동안 학교를 못 갔다고 대답했어요. 옥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만식이 주먹을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어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옥순이 태양의 손을 잡았어요. 태양아, 우리가 경찰서에 연락해야 할 것 같아. 태양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경찰서라는 말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옥순이 황급히 덧붙였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나쁜 일 아니야. 그냥 내가 어디서 지낼지 정해야 하니까. 태양은 시선을 떨어뜨렸어요. 어디로 가게 될까요? 보육원일까요? 아니면 다시 이모들한테 돌아가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옥순이 태양의 등을 쓰다듬어줬어요. 일단 밥 먹자. 응? 태양은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만식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서였어요. 만식은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터미널에 버려진 아이가 있다고. 지금 자기 가게에 있다고요. 전화 너머에서 무슨 말인가 들렸어요. 만식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1시간 후쯤 경찰이 온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만식이 태양을 바라봤습니다. 태양아, 무섭지? 태양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식이 무릎을 꿇고 태양 앞에 앉았습니다. 경찰 아저씨들은 나쁜 사람 아니야. 너를 도와주려고 오는 거야. 태양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옥순이 다가와 태양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옆에 있을게. 1시간이 지났어요. 가게 문이 열리며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중년 남자 경찰과 젊은 여자 경찰이었어요. 만식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4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태양은 여자 경찰 옆에 앉았습니다. 남자 경찰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이름이 뭐냐고, 몇 살이냐고. 태양은 작은 목소리로 하나씩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는 질문에 태양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돌아가셨어요. 여자 경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터미널에 데려다 놓았냐고요. 큰 이모랑 막내 이모요. 경찰은 메모를 하며 계속 질문했어요. 이모들 이름, 사는 곳, 연락처. 태양은 기억나는 대로 대답했습니다. 만식이 끼어들었어요. 이 아이를 어디로 보낼 거냐고 물었습니다. 남자 경찰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일단 아동보호시설에 임시로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옥순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여기서 지내면 안 되냐고요. 경찰은 고개를 저었어요. 정식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식이 물었습니다. 그럼 그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겁니까? 경찰이 잠시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옥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여기 있게 해주세요. 보육원 보내지 마시고요. 만식이 덧붙였습니다. 아이가 또 낯선 곳 가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남자 경찰이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부의 보고에서 임시로 허락받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매일 확인 전화를 하겠다고요. 만식과 옥순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태양은 여전히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옥순이 태양 옆에 앉았어요. 태양아. 태양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랑 여기서 지내도 돼. 무섭지 않아도 돼. 태양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옥순이 태양을 안아주었습니다. 만식도 다가와 태양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그날 오후 옥순이 태양을 데리고 목욕탕에 갔습니다. 태양은 며칠 만에 제대로 씻었어요. 옥순이 태양의 머리를 감겨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로 이름으로 부르자. 난 옥순이야. 태양은 옥순이라는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목욕을 마치고 돌아오니 만식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칼국수가 아니라 김치찌개였어요. 3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만식이 태양에게 반찬을 계속 집어줬어요. 옥수는 태양의 밥그릇이 비면 바로 채워줬죠. 천천히 먹어. 많이 있어. 태양은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습니다. 식사 후 옥순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만식이 태양에게 가게를 구경시켜줬어요. 주방으로 데려가 큰 솥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육수를 끓인다고 설명했어요. 칼국수면은 직접 뽑는다고도 했죠. 태양은 신기한 눈으로 주방을 둘러봤어요. 만식이 물었습니다. 칼국수 좋아하니? 태양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일 아침에도 해줄게.
그날 밤 태양은 다시 2층 방에서 잤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덜 무서웠어요. 옥순이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잘 자. 무서우면 언제든 불러. 태양이 조용히 물었어요. 아줌마, 저 여기 계속 있어도 돼요? 옥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응, 우리가 방법을 찾아볼게. 문을 닫고 나가려는데 태양이 다시 불렀어요. 아줌마, 응, 감사합니다. 옥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천만에, 잘 자렴. 아래층으로 내려온 옥순은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만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응, 우리 저 아이 키울 수 있을까? 옥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그 생각했어. 만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아이가 없잖아. 저 아이 하늘이가 보내준 것 같아. 옥순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10년 전, 두 사람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하늘이라는 이름의 5살 아이였습니다. 어느 겨울날, 하늘이는 감기에 걸렸어요. 처음엔 가벼운 기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열이 떨어지지 않았죠.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늦어 있었어요. 폐렴이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하늘이는 일주일을 버티지 못했어요. 작은 몸으로 숨을 헐떡이다가 옥순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만식과 옥순은 아이를 갖지 않았어요. 아니,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를 잃은 슬픔이 너무 컸거든요. 하지만 태양을 보는 순간 옥수는 느꼈습니다. 하늘이가 보내준 아이 같다고요. 만식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경찰한테 물어보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키울 수 있는지. 옥순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꼭 방법이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태양은 칼국수 냄새에 잠에서 깼어요. 아래층에서 만식과 옥순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양은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두 사람은 태양을 보자 활짝 웃었습니다. 잘 잤어? 태양이 작게 대답했어요. 네. 아침 칼국수를 먹으며 만식이 말했습니다. 태양아, 우리가 경찰 아저씨한테 다시 물어볼 거야. 내가 여기서 계속 지낼 수 있는 방법 말이야. 태양이 고개를 들어 만식을 바라봤어요. 정말요? 옥순이 태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우리가 널 키우고 싶어. 태양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안도감과 따뜻함에서 나온 눈물이었죠. 며칠이 지났어요. 만식과 옥수는 경찰서를 오가며 절차를 밟았습니다. 임시보호자 신청을 했고 서류를 작성했어요. 경찰은 이모들을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큰 이모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막내 이모는 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경찰이 다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요. 임시보호가 허가됐다고 했어요. 당분간 만식과 옥순이 태양을 돌볼 수 있게 됐다고요. 만식과 옥순은 기뻐하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태양도 처음으로 활짝 웃었어요. 그날 저녁 옥순이 태양을 불러앉혔습니다. 태양아, 우리가 널 뭐라고 부를까? 태양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만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싶어? 태양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아줌마 말고요? 옥순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태양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아빠,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옥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만식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태양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래, 우리 아들. 태양은 두 사람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태양은 처음으로 누군가의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양은 이제 옥순과 만식을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라고 불렀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방 익숙해졌죠. 겨울방학이 끝나갈 무렵 옥순이 태양을 데리고 학교에 갔습니다. 전학수속을 밟기 위해서였어요. 교무실에서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은 상황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오셨어요. 우리 반에 오면 친구들이 잘 챙겨줄 거예요. 3학년 2반. 태양의 새로운 교실이었습니다. 첫 등교날 태양은 떨렸어요. 옥순이 교문 앞까지 배웅해줬습니다. 긴장하지 마. 잘할 수 있어. 태양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선생님이 태양을 소개했어요. 오늘부터 우리 반에 온 강태양이에요. 모두 친하게 지내주세요.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태양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쉬는 시간 몇몇 아이들이 다가왔습니다. 전학 왔어? 어디서 왔어? 태양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여기서 멀지 않아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너네 집 뭐해? 칼국수 집이요. 아이들이 눈을 반짝였어요. 와, 칼국수? 맛있겠다. 그렇게 태양은 조금씩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태양은 곧장 가게로 향했어요. 가방을 2층에 내려놓고 숙제를 빨리 끝냈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앞치마를 둘렀어요. 처음엔 간단한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께 물을 따라드리고 빈 그릇을 치우고 테이블을 닦았어요. 만식이 말했습니다. 태양아, 놀러 나가도 돼. 친구들이랑 놀아. 하지만 태양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옥순이 태양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우리 아들 기특해. 그렇게 태양은 초등학교를 마쳤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태양은 이제 제법 키가 컸습니다. 목소리도 조금씩 굵어지고 있었죠. 중학교 입학식 날 만식과 옥순이 함께 왔습니다. 세 사람은 교문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 아들 중학생 됐네. 옥순이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태양은 본격적으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양이 만식에게 물었어요. 아빠, 저도 칼국수 만드는 거 배우고 싶어요. 만식이 태양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힘든데? 괜찮아요. 배우고 싶어요. 만식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내일부터 가르쳐 줄게. 다음 날 새벽 5시. 태양은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만식이 이미 주방에 있었어요. 왔구나. 자, 이리 와봐. 만식은 태양을 큰 솥 앞에 세웠습니다. 칼국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니? 육수야. 만식이 솥 뚜껑을 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이 육수는 새벽부터 끓여. 멸치, 다시마, 무, 대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야. 태양은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어요. 불 조절이 중요해. 너무 세면 국물이 텁텁해지고 너무 약하면 맛이 안 나. 만식은 태양에게 국자를 건넸습니다. 한번 떠서 맛봐. 태양이 조심스럽게 국물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구수하면서도 깔끔한 맛이었습니다. 어때? 정말 맛있어요, 아빠. 만식이 태양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게 우리 가게 맛이야. 이 맛을 기억해. 그날부터 태양은 새벽마다 일어나 만식을 도왔습니다. 학교 가기 전 2시간. 그 시간이 태양에게는 가장 소중했어요. 옥순도 태양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태양아, 칼국수 면 만드는 거 배울래? 네,
옥순이 밀가루를 꺼냈어요. 밀가루랑 물 비율이 제일 중요해. 너무 되면 면이 뻣뻣하고 너무 무르면 끊어져. 태양은 옥순 옆에서 반죽을 치댔습니다. 손에 힘을 주고 또 주고 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힘들지? 아니요. 재밌어요. 옥순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천천히 해도 돼. 반죽이 완성되면 밀대로 밀어서 얇게 펴야 했어요. 그리고 칼로 일정한 두께로 썰었죠. 처음엔 두께가 들쭉날쭉했습니다. 어떤 면은 너무 두꺼웠고 어떤 면은 실처럼 가늘었어요. 하지만 태양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연습했어요. 숙제를 마치고 나면 주방으로 내려가 면을 썰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실력이 늘었어요. 만식이 태양이 썬 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오, 이제 제법인데? 태양이 수줍게 웃었어요. 중학교 2학년 봄이었습니다. 태양은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야, 태양아. 너 부모님은 언제 한번 볼 수 있어? 태양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우리 가게 오면 되잖아. 아니, 진짜 부모님 말이야. 만식 아저씨 말고. 태양이 잠시 멈칫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태양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만식 아저씨가 우리 아빠야. 준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태양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진짜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지금 만식과 옥순이 자신을 키워주신다고. 그분들이 진짜 부모님이라고. 친구들이 조용해졌어요. 준호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안, 몰랐어. 태양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오래전 일이야. 그날 이후 친구들은 태양을 더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중학교 3학년 여름이었습니다. 태양은 시장에 심부름을 갔다가 큰 이모를 마주쳤어요. 채소 가게 앞에서였습니다. 큰 이모는 배추를 고르고 있었어요. 태양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큰 이모는 태양을 스쳐 지나갔어요. 전혀 알아보지 못했죠. 태양은 그 자리에 서서 큰 이모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어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서글픔이었을까요? 태양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날 저녁 태양은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옥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태양아,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태양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요. 옥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양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왜 자신을 버렸을까? 정말로 자신이 짐이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미 없는 생각이었어요. 지금 자신에게는 만식과 옥순이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있었어요. 태양은 이불을 덮어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양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주방으로 내려가 만식을 도왔습니다. 육수를 끓이고 면을 볶고 김치를 썰었어요. 만식이 물었습니다. 오늘 일찍 일어났네? 태양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요. 아빠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만식이 태양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우리 아들 효자네. 그해 겨울 태양은 처음으로 혼자 칼국수를 끓였어요. 만식과 옥순이 잠깐 외출한 사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태양은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움직였어요. 육수를 끓이고 면을 삶고 고명을 올렸습니다. 손님이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어요.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맛있네. 역시 만식 칼국수야. 태양이 수줍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만식과 옥순이 돌아왔을 때 손님은 이미 다 먹고 나간 후였습니다. 옥순이 물었어요. 손님 왔었어? 태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해드렸어요. 만식이 놀라서 태양을 쳐다봤어요. 혼자? 네. 만식과 옥수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웃었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태양은 이제 만식보다 키가 컸어요. 목소리도 완전히 굵어졌죠. 고등학교 1학년 여름, 태양은 새로운 메뉴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비빔 칼국수 어때요? 여름에는 차가운 칼국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식이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해봐. 한번 만들어봐. 태양은 며칠 동안 실험했습니다. 양념장 비율을 조절하고 고명을 다양하게 시도했어요. 일주일 후 태양은 비빔 칼국수를 완성했습니다. 만식과 옥순이 맛을 봤어요. 오, 이거 괜찮은데? 만식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옥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름 메뉴로 좋겠어. 그 여름부터 만식 칼국수에는 새 메뉴가 생겼습니다. 손님들의 반응도 좋았죠. 태양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진로 상담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태양아, 대학은 어디 갈 거야? 태양이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서울에 있는 요리학교 갈 거예요. 선생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대학은 안 가고? 네.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이 잠시 고민하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태양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날 저녁 태양은 만식과 옥순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 서울 요리학교 갈게요. 만식이 물었어요. 정말 그게 하고 싶어? 네. 옥순이 태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만식이 덧붙였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요? 열심히 배워서 우리 가게 더 크게 키워야 돼. 태양이 활짝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겨울이 되었습니다. 졸업식 날 만식과 옥순이 학교에 왔습니다. 태양이 졸업장을 받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옥순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식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우리 아들 다 컸네. 그러게요. 졸업식이 끝나고 세 사람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태양은 졸업장을 들고 환하게 웃었어요. 만식과 옥수는 태양을 양옆에서 껴안았죠. 그 사진은 나중에 가게 벽에 걸렸습니다. 2월 어느 날 태양은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서울 요리학교였어요. 옥순이 기뻐하며 태양을 안아줬습니다. 만식도 태양의 등을 두드렸어요. 축하한다, 아들. 3월 초 태양은 서울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짐을 싸면서 태양은 방을 둘러봤어요. 10년 동안 지낸 이 방. 모든 게 추억이었습니다. 옥순이 방에 들어와 앉았어요. 많이 가져가려고? 태양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요. 기숙사라서요. 옥순이 태양의 손을 잡았어요. 태양아. 네, 엄마. 서울 가서도 자주 연락해. 주말에는 내려와도 되고. 태양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제 집인데요. 옥순이 태양을 꼭 안아줬어요. 출발하는 날 아침, 만식과 옥순은 태양을 역까지 배웅했습니다. 만식이 태양의 가방을 들어줬어요. 옥순은 도시락을 챙겨줬죠. 서울 가서 잘 먹어. 네, 엄마.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태양은 만식과 옥순을 번갈아 봤어요. 아빠, 엄마. 다녀올게요. 만식이 태양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 옥순이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흔들었어요.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태양은 창밖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만식과 옥순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태양은 자리에 앉았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0년 전 이 근처 터미널에서 버려졌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었어요. 태양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아빠, 엄마. 기차는 서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태양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2019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27층 회의실에서 태양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9살. 태양은 이제 옥순 칼국수의 대표였어요. 요리학교를 졸업한 후 태양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식과 옥순의 작은 가게를 물려받았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태양은 가게를 조금씩 키웠습니다. 메뉴를 개발하고 인테리어를 바꾸고 직원을 뽑았어요. 2호점을 냈고 3호점, 4호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옥순 칼국수는 전국에 32개 매장을 둔 프랜차이즈가 되어 있었어요. 태양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안경 너머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빛. 더 이상 그 작은 가게의 소년이 아니었어요. 비서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오늘 상담 신청자 명단입니다. 태양이 서류를 받아 훑어봤어요. 오늘은 신규 가맹점 상담 날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옥순 칼국수 가맹을 신청했죠. 태양은 직접 모든 신청자를 만났어요. 아무에게나 브랜드를 맡길 수 없었거든요. 첫 번째 분 안내해 주세요. 비서가 나가고 곧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태양은 정중하게 악수를 나눴어요. 안녕하세요. 옥순 칼국수 대표 강태양입니다. 상담은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태양은 질문을 던지고 상대방의 답변을 꼼꼼히 메모했어요. 외식업 경험은 얼마나 되시나요? 왜 옥순 칼국수를 선택하셨나요? 어떤 마음으로 가게를 운영하실 건가요? 마지막 질문. 태양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질문이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남자가 나갔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상담도 이어졌습니다. 오후 3시쯤 비서가 다시 들어왔어요. 대표님, 다음 신청자분 두 분이십니다. 태양이 고개를 들었어요. 두 분이요? 네. 공동 신청이라고 하시네요. 태양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름 두 개가 적혀 있었어요. 김선희, 김선주. 태양은 잠시 그 이름들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두 명의 중년 여성이 들어왔어요. 5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한 명은 퍼머를 한 머리에 화장이 짙었고 다른 한 명은 단발머리에 깔끔한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태양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양입니다. 두 여자는 태양의 손을 차례로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태양은 서류를 펼쳤어요. 공동으로 신청하셨다고요? 선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자매거든요. 언니 저예요. 동생은 얘고요. 선주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양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외식업 경험은 어떻게 되시나요? 선희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에이, 경험은 없지만요. 요즘 프랜차이즈가 다 시스템 되어 있잖아요. 그거 따라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태양은 표정 변화 없이 메모를 했습니다. 옥순 칼국수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선주가 대답했어요. 요즘 대박 나고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도 하나 생겼는데
사람들 줄 서 있더라고요. 선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TV에도 나오고 이거다 싶었어요. 태양이 펜을 돌리며 물었어요. 수익성만 보고 선택하신 건가요? 선희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장사가 뭐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선주도 거들었어요. 저희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노후 대비 좀 해야죠. 태양은 두 여자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 20년 전보다 주름이 늘었지만 그 목소리는 똑같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큰이모 김선희, 막내 이모 김선주, 바로 눈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양은 천천히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서였죠.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시나요? 선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랑 애들 둘 있어요. 큰애는 대학생, 작은애는 고등학생이고요. 선주가 덧붙였어요. 저는 남편이랑 딸 하나 있어요. 중학생이에요. 다른 형제는 없으신가요? 선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둘뿐이에요. 태양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조카는요? 선희와 선주가 잠시 얼굴을 마주 봤어요. 선희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있긴 했는데요. 오래전에 연락 끊겼어요. 태양의 손이 멈췄습니다. 언제요? 선주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한 20년 됐나? 기억도 잘 안 나네요. 선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그의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봤는데 솔직히 힘들었죠. 우리도 애들 키우기 바쁜데. 선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남의 애까지 어떻게 봐요? 먹여 살리는 것도 돈인데. 태양은 두 여자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있었어요. 마치 불편한 짐을 치운 이야기처럼. 선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친척 집에 보냈어요. 거기서 잘 크고 있겠죠, 뭐. 태양이 천천히 물었어요. 확인은 안 하셨나요? 선주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에이 뭐. 이제 다 컸을 거 아니에요. 잘 살고 있겠죠. 선희가 웃으며 덧붙였어요. 어차피 우리가 키웠어도 별로였을 거예요. 그때 우리도 형편이 안 됐거든요. 오히려 잘 된 거죠. 태양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두 여자는 여전히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죠. 그저 귀찮은 짐을 떨쳐낸 것처럼. 태양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창업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신가요? 선희가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저희 집 전세금 빼서요. 요즘 집값 좀 올랐거든요. 선주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적금 깨고 대출도 좀 받으려고요. 태양이 눈썹을 올렸어요. 대출이요? 네. 요즘 창업 대출 잘 나오잖아요. 선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옥순 칼국수 브랜드면 은행에서 환영하지 않겠어요? 대박 브랜드잖아요. 태양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혹시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선주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럴 리가 있어요? 옥순 칼국수인데. 선희도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위치만 잘 잡으면 무조건 되죠. 우리 동네 건물주가 자리 하나 비워준대요. 거긴 유동인구 장난 아니거든요. 태양이 차갑게 물었어요. 손님들한테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대접하실 건가요? 선희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건 뭐 친절하게 하죠. 그냥 보통 장사하듯이요. 태양은 두 여자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20년.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 생각만 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책임감도 없었죠. 태양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두 여자가 긴장한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죄송합니다만. 선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가맹 승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왜요? 태양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외식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시고 브랜드 운영에 대한 철학도 보이지 않습니다. 선주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런 거 배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옥순 칼국수는 단순히 수익만을 위한 브랜드가 아닙니다. 손님들께 진심으로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곳이에요. 태양이 두 여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두 분께선 그런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선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도 열심히 할 건데. 태양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선주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 돈 내고 감행하겠다는데 왜 안 돼요? 다른 데는 신청만 하면 다 받아주던데. 저희는 아무에게나 브랜드를 맡기지 않습니다. 선희가 가방을 집어들며 일어났어요. 에휴, 괜히 왔네. 뭐 대단한 브랜드인 줄 알았더니. 선주도 일어서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우리도 여기 안 할 거예요. 태양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두 여자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쿵! 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태양은 그 자리에 서서 문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비서가 노크를 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태양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표님?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아직 3분 남았는데요. 다음 주로 미루세요.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가고 태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턱에 힘을 주었지만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2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그들은 태양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니,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죠. 그저 돈이 되는 장사만 생각하고 왔을 뿐이었습니다. 태양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만식 칼국수 가게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만식, 옥순, 그리고 태양. 세 사람이 활짝 웃고 있었어요. 태양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태양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들었습니다. 고향으로 걸려가는 전화. 3번째 신호음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엄마. 옥순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태양아, 웬일이야, 이 시간에? 태양이 잠시 망설였어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옥순이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보고 싶었구나. 이번 주말에 내려올 거지? 네, 내려갈게요. 그래. 아빠한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태양이 미소 지었어요. 칼국수요. 알았어. 준비해 놓을게. 엄마. 응? 사랑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아들. 전화를 끊고 태양은 의자에 기댔습니다. 창밖엔 해가 지고 있었어요. 20년 전 그날, 터미널에 버려졌던 그날처럼.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태양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었어요.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었죠. 그리고 다시는 그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을 만큼 강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양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모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죠. 그들의 무신경한 표정, 조카에 대한 무관심, 돈만 생각하는 태도. 태양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중 하나가 이모들의 집일 거예요. 편안하게 잠들어 있겠죠.
아무 죄책감 없이 태양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양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출근했어요. 비서가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대표님, 일찍 오셨네요. 커피 한 잔 부탁합니다. 태양은 사무실로 들어가 책상에 앉았어요. 컴퓨터를 켜고 파일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상담 신청자 명단. 김선희, 김선주. 서류를 펼쳤어요.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모든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태양은 한참 동안 서류를 바라봤어요. 비서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대표님, 커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서가 나가려는데 태양이 불렀어요. 잠깐만요. 네, 대표님. 어제 거절했던 두 분 연락처 있죠?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 주세요.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거절하신 분들인데요. 태양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분 후 전화벨이 울렸어요. 태양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옥순 칼국수 강태양입니다. 전화 너머로 선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태양이 말했어요.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다시 한번 상담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요. 선희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정말요? 네. 시간 되시면 다시 한번 뵙고 싶습니다. 아, 네. 당연하죠. 이번 주 금요일 어떠세요? 좋아요. 괜찮아요. 태양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신 이번엔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댁으로요. 선희가 잠시 멈칫했어요. 우리 집으로요? 네. 가맹점 운영은 가족 전체가 관여하는 일이니까요. 가족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양은 의자에 기댔습니다.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스스로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복수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진실을 밝히려는 걸까요? 태양은 알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어요. 태양은 회사를 일찍 나왔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주소를 알려줬어요. 차는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작은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어요.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15층짜리 건물 5동. 태양은 차에서 내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가 803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선희가 나타났어요. 어머, 오셨어요. 집안에서 선주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태양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태양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좁았어요. 낡은 소파와 오래된 TV.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죠. 선주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앉으세요, 대표님. 태양은 소파에 앉았어요. 선희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가족들은 잠깐 나가 있으라고 했어요. 조용히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태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았습니다. 선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제는 저희가 좀 무례했죠? 죄송해요. 선주도 거들었습니다. 네. 다시 생각해 봤는데 대표님 말씀이 맞아요. 태양은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선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돈만 생각했어요. 이번엔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선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양이 천천히 물었어요. 정말 제대로 하실 수 있으세요? 네, 물론이죠. 태양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가맹 계약서입니다. 두 여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진짜요? 태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선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뭔데요? 3개월 동안 본사에서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요. 선주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3개월이요? 네. 육수 끓이는 법부터 면 뽑는 법, 손님 응대, 위생관리, 모든 걸 직접 배우셔야 합니다. 선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3개월은 좀 길지 않아요? 태양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옥순 칼국수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이 들어가는 음식이에요. 배우기 싫으시면 계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여자는 눈빛을 교환했어요. 선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육비는요? 무료입니다. 선희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럼 하죠. 하겠어요. 태양은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그럼 여기 서명해 주세요. 선희가 펜을 들려는데 태양이 손을 올렸어요. 잠깐만요. 두 여자가 태양을 쳐다봤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선희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뭔데요? 태양은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이름이 뭐라고 했죠? 선주가 대답했어요. 강태양이요. 이상하게 안 느끼셨어요? 두 여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양이 천천히 말했어요. 20년 전 두 분이 버린 조카 이름도 강태양이었는데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선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선주는 입을 벌린 채 태양을 바라봤죠. 설마.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양은 안경을 벗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큰이모, 막내 이모, 저예요. 태양이요. 선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희는 입술을 떨었어요. 거짓말이지. 태양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이에요. 선희가 뒤로 물러났어요. 아니야. 말도 안 돼. 1999년 12월. 두 분은 저를 시외버스터미널에 두고 떠났죠. 밤 9시쯤이었어요. 선주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태양이 계속 말했어요. 저는 그날 밤 자정까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만식 아저씨와 옥순 아줌마가 절 데려가기 전까지요. 선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태양아, 이모라고 부르지 마세요. 태양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전 이제 강태양이에요. 두 분의 조카가 아니라 만식과 옥순의 아들이죠. 선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양이 비웃듯 말했어요. 미안하다고요?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선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양은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엊그제 여기서 뭐라고 하셨죠? 조카 얘기하면서요. 선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키웠어도 별로였을 거라고 하셨죠. 오히려 잘 된 거라고요. 선주가 흐느꼈어요. 그건 그냥 한 말이 아니잖아요. 진심이었죠. 태양이 일어섰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으셨죠. 궁금하지도 않으셨고요. 선희가 손을 뻗었어요. 태양아, 우리가. 태양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두 분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버려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선주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몰랐어. 정말 몰랐어. 알았어도 똑같이 하셨을 거예요. 태양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계약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선희가 황급히 일어섰어요. 태양아, 제발 뭐요? 가맹 좀 해달라고요? 아니면 용서해달라고요? 선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양이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신발을 신으며 돌아봤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두 여자가 태양을 바라봤어요. 제가 여기까지 온 건 두 분께 복수하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궁금했어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저를 버릴 만한 사람들인지요. 태양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어요. 네.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시더라고요. 선주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변했어. 정말이야. 태양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남 생각은 안 하시잖아요. 문을 열었습니다. 선희가 달려왔어요. 태양아, 제발 한 번만. 안녕히 계세요. 태양은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태양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1층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기사가 물었어요. 어디로 갈까요, 대표님? 태양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고향으로요. 차가 출발했어요. 태양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 사람들 때문에 울지 않기로 했거든요. 2시간쯤 지나 차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골목, 익숙한 간판, 만식 칼국수? 아니, 이젠 아니었어요. 옥순 칼국수 본점. 태양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옥순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태양을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머, 태양이. 만식도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왔구나, 아들. 태양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다가가 두 사람을 꼭 안았습니다. 옥순이 놀라며 물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태양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보고 싶었어요. 만식이 태양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옥순도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한참 후 태양은 몸을 떼었어요. 칼국수 먹고 싶어요. 만식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앉아 있어. 태양은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20년 전 처음 칼국수를 먹었던 그 자리였습니다. 만식이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곧 익숙한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물 끓는 소리, 칼로 무언가 써는 소리, 국자로 국물을 뜨는 소리. 태양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10분 후 옥순이 칼국수를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 하얀 국물 위에 넓적한 면이 떠 있었어요. 천천히 먹어. 태양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모금을 떴어요. 따뜻한 국물이 입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옥순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태양아, 왜 울어? 태양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맛있어서요. 만식과 옥수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 옆에 앉아 함께 있어줬죠. 태양은 칼국수를 천천히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따뜻한 국물이 가슴속을 채워갔어요. 그릇을 다 비우고 태양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응, 사랑해요. 옥순이 태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사랑해. 만식도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그날 밤, 태양은 2층 옛날 방에서 잤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모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울면서 사과하던 모습. 하지만 태양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제 과거였습니다. 지나간 일이었어요. 태양에게 진짜 가족은 따로 있었거든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평화롭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옥순 칼국수는 이제 전국 신계 매장으로 성장했어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주요 도시마다 간판이 걸렸죠. 태양은 여전히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의, 상담, 매장 순회. 하지만 매주 금요일 저녁만큼은 반드시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태양은 본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옥순이 주방에서 얼굴을 내밀었어요. 어머, 왔어? 만식도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습니다. 일찍 왔네. 태양은 가방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둘렀어요. 손님 많아요? 저녁 시간이라 좀 있어. 태양은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식 옆에 서서 육수를 저었어요. 아빠, 국물 맛 좀 봐주세요. 만식이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봤습니다. 딱 좋네. 태양이 웃었어요. 옥순이 면을 뽑으며 말했습니다. 태양아, 내일 같이 시장 갈래? 장 좀 보게. 좋아요.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요리를 준비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움직임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죠.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은 홀로 나가 주문을 받았어요.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저녁 영업이 끝나고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만식이 물었어요. 요즘 회사 일은 어때? 괜찮아요. 신규 매장 오픈 준비 중이에요. 옥순이 태양의 그릇에 김치를 더 얹어줬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안 그래요, 엄마. 태양은 칼국수를 한 입 먹었어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맛이었습니다. 만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 소식 들은 거 있어? 태양은 만식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옥순이 태양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그게 맞아. 만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양은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백발이 조금씩 늘어가는 만식, 주름이 깊어진 옥순, 세월이 흐른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여전히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었죠. 아빠, 엄마. 응? 제가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건 두 분 덕분이에요. 옥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만식이 태양의 어깨를 툭 쳤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태양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두 분이 저를 주워주지 않았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옥순이 눈물을 닦았어요. 우리 아들. 태양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할게요. 두 분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만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벌써 충분히 자랑스러워. 세 사람은 다시 칼국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그날 밤, 태양은 2층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처음 이 방에서 잤던 그날 밤, 너무나 무섭고 외로웠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태양은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성공한 사업가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사람이었죠.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20년 전 그날 밤처럼. 하지만 이젠 춥지 않았습니다. 태양은 미소 지으며 이불을 덮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만식이 육수를 끓이는 소리에 잠을 깰 거예요. 옥순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도 들리겠죠. 그리고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을 겁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 태양에게 그것이 전부였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태양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몇 년 후, 옥순 칼국수는 100개 매장을 돌파했습니다. 어느 신문 인터뷰에서
기자가 태양에게 물었어요. 성공 비결이 뭡니까? 태양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따뜻한 한 끼의 힘이요. 따뜻한 한 끼요? 네. 한 그릇의 칼국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저처럼요. 기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태양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만 지었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태양은 다시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본점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국물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아들. 만식과 옥순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태양은 앞치마를 두르고 두 사람 옆에 섰어요. 육수를 젓고 면을 볶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흘러갔어요. 평범하고도 특별한 하루. 해가 지고 가게 문을 닫을 때쯤 태양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20년 전 그 밤, 터미널에서 혼자 떨고 있던 9살 소년. 이제 그 소년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사랑도 있었고, 행복도 있었고, 감사함도 있었으니까요. 태양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엄마.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대답해주는 것처럼 태양은 미소 지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어질 일상 속으로